안녕하세요, 가차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비교적 힘이 없었던 하루였고요. 지금의 추세를 보시는 것처럼 오전장이 3200포인트를 터치하고 나서 급격하게 수급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그래도 종가상으로 보면 마이너스 0.2%로 그렇게 많이 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도 뭐 비슷한 흐름이었지만 코스닥은 0.3%의 빨간불이 들어왔고, 또 종가는 800포인트를 살짝 돌파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 특히 삼성전자의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나머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특히 조선, 방산, 원전, 대표적인 시장 주도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2차원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했었죠.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 외국인은 마이너스 1600억,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렇게 많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이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하이닉스는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오늘 약 840억 정도 꽤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외국인의 940억이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3일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삼성 SDI, 기아, 포스코퓨처엠, 삼성전자 우선주,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 SDS, LG에너지솔루션, APR,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도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고요. 나스닥은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S&P 500도 비슷했고, 다우지수는 0.4%의 빨간불이 들어왔네요. 자, 어쨌든 중심이 되는 나스닥 지수를 보면 확실히 지난 4월보다는 굉장히 캔들의 크기가 작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시장의 변동성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지금의 시장의 방향을 한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도 뭐 마찬가지고요. 어제는 0.7%의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아시아 증시, 일본은 전날과 비슷한 흐름이고요. 대만은 0.3%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1%의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의 시장 흐름을 보면 다행히도 지난주부터 코스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직전에 약 2주 정도 박스권 있죠? 그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장중한테 3200포인트를 넘기기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지난달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상승하진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지수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난달은 시가에서 고가까지 무려 14%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은 현재까지 플러스 3.5%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는 많은 종목들이 비교적 상승 흐름이 있었다면 확실히 이번 달은 제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실적 발표도 있고 지난달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목들은 이번 달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정말로 상승이 타당한지 그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의 시장 흐름이 좋다고 해도 지난달보다는 종목들을 조금은 압축해 보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그런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업종, 그에 대한 저의 생각을 몇 개 말씀드리면, 저는 단연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렇다는 것에 HBM 관련주를 주목하자는 의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이수페타시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HBM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의 분위기, 그건 앞으로도 계속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40만원으로 제시한 것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거는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자,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도 HBM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쨌든 하이닉스의 대표적인 고객사라고 할 수 있는 엔비디아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또 어제도 0.7%의 빨간불과 함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4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죠. 한 5천조 정도 되겠네요. 지금 삼성전자가 약 400조가 조금 채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10배 이상의 시총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면에는 역시나 AI 쪽에 대해서 여전히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삼성전자의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하이닉스의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워낙 지금 하이닉스는 재료와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죠. 그럼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첫 번째로 고점에 대한 부담은 없다. 물론 이거는 돌려서 보면 상승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은 안정적인 투자를 지향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고점에서 몰릴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비교적 하이닉스보다는 HBM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불확실성이 만약에 하반기에 기대감으로 바뀌게 된다면 오히려 상승폭은 더 크게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제가 추세를 보자는 말씀드렸죠. 일봉상의 추세를 보더라도 자 21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두 달 정도 추세가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만약에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상승 방향으로 향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겠고, 또 다시 하이닉스로 오면, 그리고 저는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주봉상의 차트를 한번 관찰해보는 것을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이 큰 그림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 작년 6월쯤에 고점이었죠. 그 고점을 지난달에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계속 윗방향으로 향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약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30만원 부근, 그 가격대가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제가 최근에 코스피의 흐름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이게 3000포인트가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런 의견을 한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3000포인트에 대한 생각, 그게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아닌 우리가 허용할 수 있고 가능성 있는 가격대로 그렇게 인식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최근에 단기간에 상승이 나왔지만 저는 만약에 30만원 근처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처음에는 30만원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대가 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신고가 있고 또 라운드 피겨 가격도 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에 대한 생각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시장에서는 하이닉스의 흐름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반기 대장주, 조선, 방산, 원전, 물론 이쪽은 여전히 저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높은 위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된다고 해도 저는 철저하게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을 것 같고, 또 길게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첫 번째로 손절을 잡고 단기 스윙 관점으로서 그렇게 한번 이런 종목들을 대응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한 차례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제는 21선이 저항이 되면서 오늘 또 방산 관련주는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도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있죠. 한 차례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 61선하고 21선, 이게 역배열로 한 차례 저항이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차트의 흐름이 꺾이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쌍봉을 한번 형성을 했다는 것이 두 번의 고점을 형성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은 정말로 고점에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 빈번하게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전의 변곡점, 여기 저점 있죠? 58,600원.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한다면, 물론 지금은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투자를 한다면 직전 저점이었던 58,600원, 거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아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원전, 이쪽은 조금은 타이트하게 접근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2000 관련주가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SDI도 5% 상승이 나오고 있고, 포스코 퓨처엔도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엔솔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죠. 물론 시장에 많은 상승이 나오다 보면 다양한 업종들로 수급 이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급 이동이라는 것이 정말로 올라갈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업종들을 인정해주고 또 그런 업종들로 베팅을 할 때 저는 제대로 된 수익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금의 2차원지 관련주, 물론 최근에 일정 부분 상승이 나왔다고 해도 저는 이렇게 장기간의 차트가 무너진 업종이 있다면, 아무리 1, 2주간의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정말로 업황이 돌아섰다는 것이 체크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지 관련주는 그렇게 썩 좋아하는 흐름은 아니고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좋은 업종이라면 저는 그나마 반도체 관련주가 낫지 않나, 이런 의견을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AI 정책 관련주,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 종목 모두 3년간의 고점 박스권을 돌파했고 그 위에서 계속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N자형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을 계속 관찰하고 있고 다음 주도 계속 추적 관찰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가 이번 주도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직전 고점인 3,300포인트, 이제는 단 3.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곧바로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한 차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지금은 필히 업종 선택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 동안 정말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모두 시원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